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식 먹거리 바로 삼겹살인데요. 3월 3일 3이 겹치는 오늘은요. 삼겹살을 먹는 날로 정해서 삼겹살 데이로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더 이상 서민의 소고기다라는 별명도 붙일 수가 없지만요. 비가 오는 오늘 같은 날이면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삼겹살 익는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실제로요. 비 오는 날 부침개가 끌리는 이유도 부침을 지지는 소리가 빗소리랑 비슷해서라고 하죠. 여러분과 같은 마음의 소리를 담고 싶은 당신의 전성기 오늘 3월 3일 오늘 출발한 지 8회째 되는 날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첫 곡 함께합니다. 캐스케이드의 Rhythm of the Rain. 3월 3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캐스케이드의 Rhythm of the Rain 함께 하셨습니다. 1년 중에 삼겹살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날이요. 바로 오늘 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 워낙 가격 경쟁이 치열해서요. 값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날 또 안 먹고 지나가긴 서운하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오늘의 문제 지금 나갑니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요. 이 죄의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선고를 했고요. 62년 만에 이 죄가 폐지됐습니다. 이 죄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 3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0945로 정답 역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과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바스카스트의 선택의 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사무소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제작진이요. 인정한 목소리 미남입니다. 복쪽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법무법인 율평의 이정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죠? 예, 아주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주 뜨거운 법률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란법, 소위 말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참 긴 법인데요. 사실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관심이 큰 것도 참 씁쓸합니다. 예, 좀 짚어주세요. 어떤 법률안이길래 오늘 그런가? 아마 통과되기로 합의가 됐으니까 곧 2시에. 통과될 것 같은데요. 김영란법은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만 그 공무원을 처벌했는데 새로 만드는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그 공직자를 이제 처벌하게 되고요.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그러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뭐 나한테 돈 100만 원 줄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꼼꼼히 따져보면 허점이 많아서 조심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직자는 당연히 들어가겠고 여기에 뭐 교직원들 그다음에 뭐 언론 종사자까지 이제 모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론 종사자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제 정립이 될 건데요. 또 그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그 공직자에게 이제 신고 의무를 부과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내를 통해서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금품을 이제 그 교부하면서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려는 행위까지도 네네. 제재하려는 법률이니까요. 아주 이제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가족까지 다 치면은 거의 뭐 한 1,000만 명 넘는 그러니까요. 적용 범위가 된다고들 하는데 네네. 아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언론 종사자나 이런 분들 만나실 때는 예. 물론 이제 그 사교적인 어떤 단순한 그 식사, 네. 뭐 친구니까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또 뭐 축의금도 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에서 배제가 되는데 네. 어디까지 그런 그 의례적인 그런 관행으로 볼 수 있을지도 역시 판례를 통해서 정립이 돼야 되는데 관혼상제 같은 경우요. 예. 법 적용이 이제 한 1년 6개월 이후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적용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3만 원 이상 식사비가 나와도 네네. 뭐 해당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3만 원 이상의 식사고 그게 이제 뭐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그 네. 경우에도 이제 업무 관련성이 좀 인정이 된다 싶으면은 과태료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3만 원이면은 식사 조금 하고 네. 좀 술 몇 잔 먹으면 그렇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좀 금액이니까. 비싼 밥 먹으면 또 그렇죠. 밥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더치페이 하란 얘기인가요? 그렇게도 또 어떤 볼 수 상황이 있겠습니다. 돼도 더치페이를 예, 예. 하고 그리고 부인 같은 경우 아무것도 받지 말고 부인이 만약에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신고를 하고.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신고를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 뭐 분기별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직무 관련성 없이 처벌을 하니까 보통 그렇게 좀 금액을 쪼개서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네. 1년 단위로 3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네. 처벌이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예, 정말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그런 새로운 풍토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들 문자나 전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요, 02771-0945, 771-0945번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화제가 됐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법대로 합시다. 역시 지난주에 있었던 간통죄 폐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26일 목요일 날 오후에 네. 이 위헌 판결이 났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재미라기보다는 씁쓸한 뉴스들인데요. 뭐 기혼자 만남 사이트가 다시 등장했고 또 채팅 사이트가 막 여기 성행을 하면서 네. 심부름센터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예, 후폭풍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간통죄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적용이 되던 그 범죄거든요. 네. 요즘은 간통죄 적용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한 예. 1, 20년 전만 해도 간통죄에 해당되면은 구속을 시켜서 수사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간통죄 걸면 뭐 감방에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가 그런 있었잖아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뭐 구속 수사도 안 하고 실형 선고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좀 의미가 퇴색했지만 예전에는 한번 걸리면은 굉장히 혼이 나는 그런 그렇죠. 범죄였고 어떻게 보면 아내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해소해줄 수 있는 그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 네. 마침내 이제 폐지가 됐죠. 근데 그 간통죄 폐지가 위자료를 산정하거나 그러니까 네. 간통죄는 그 이혼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위자료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간통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이제 위자료 사유만으로 이제 그거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위자료 사유죠.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위자료가 뭐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적용되고 재산 분할은 이거와는 별도로 혹시 간통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해도 그동안 혼인 관계 중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이렇게 단절이 돼 있었어요. 네네. 간통을 해도 재산 분할에는 영향을 안 받았어요. 똑같이 네. 법만큼 가져가는 근데 거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법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될 건데 네.
그래도 재산 분할에서 고려 사항으로서 이런 부분에 이제 간통죄 처벌을 안 받으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유책 배우자이긴 한 거죠. 간통죄는 그렇죠. 유책 없어져도. 배우자이면서 위자료 책임은 물지만 네. 그동안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불이익은 전혀 안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간통죄 처벌 안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네. 법원에서 조금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상이 있는데요. 그건 뭐 법률은 아니고 네. 판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런 얘기를 여쭤보기는 좀 그렇지만 네. 배우자 부정이 의심된다. 그럼 예전에는 간통죄 걸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간통죄가 성립은 안 되지만 역시 그 부정행위로서는 그러니까 민법상의 이혼 사유 어떤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로서는 계속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위한 어떤 증거 수집은 필요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혼 소송에서 제출이 되면 위자료를 굉장히 이제 증액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고 네. 또 뭐 그게 없으면 또 이혼이 안 되는 거니까 이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는 여전히 이제 중요한 요소긴 한데 네.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증거 수집한다고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이렇게 통해서 많이 이제 현장을 보통 덮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현장을 덮칠 때 경찰 신고를 해서 같이 경찰이 가야죠.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유, 어려운 근데 이제 일이죠. 처벌을 안 하니까 네. 이제 경찰이 출동을 안 하죠. 아. 그러니까 현장을 거기서 막 덮친다는 게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은 좀 있지만 네. 여전히 이혼 사유 또 위자료 사유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는데 사실 요런 법 말고 네네. 그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좀 관련된 거긴 한데 약간 저 예전 거죠. 네. 혼인빙자 간음죄가 혼빈간, 한번 예. 네, 위헌 맞아요. 결정이 있었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처벌이 없어져서 네. 여성들이 조금 이제 불만을 가지기도 했고 예. 간통죄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계에서 조금 폐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여론이 있긴 있었죠. 그렇죠. 이 지금 간통죄와는 뭐 상관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혼의 경우요. 네네.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양육비를 갖다가 주지 않는 유책 배우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예. 경우가 꽤 많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네.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나중에 예를 들어 이제 아빠한테 네. 다시 이제 청구하는 그런 그래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가 양육비를 지금 못 받는다는 게 그런 일이 없죠. 선진국에서는. 그렇군요. 나라에서 책임지고. 네, 나라에서 일단 먼저 주고 나중에 네. 나라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키워야 된다 이런 그렇죠. 취지네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네.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죠. 그런 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제 집행을 강화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감치 명령. 그러니까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는 2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이제 가두어 버리는 거죠. 감방에 그래요? 가두는. 빨리 양육비를 줘라. 그런 경우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양육비를 안 준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직장에다가 예를 들어 애기 엄마가 바로 청구를 해요. 그래서 월급에서 일부를 바로 남편한테 전 남편한테 안 가고 이제 애기 엄마한테 바로 갈 수 있게. 급여의 일부가 지급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이제 법원에 신청 직접 지급 명령 청구라 그러는데 네. 급여의 일부를 예. 전 남편한테 갔다가 다시 오는 거 말고 직접 나한테 달라. 저 사람은 잘 안 준다. 그건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해서 네. 법원이 허가를 해주면 이제 그렇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75%에 달한다는 거 보면 반드시 어떤 새로운 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완책이 많이 이제 강화는 됐는데 네. 아직까지 결국은 돈이 있어야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결국은 예를 들어 이제 전 남편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더 이제 복지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겠고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한 2개월치 3개월치를 안 주면은 월 50만 원이다 치면은 그걸 안 주면은 네. 아예 목돈을 담보로 걸어라. 법원에다 예. 공탁금을 내라. 예. 이렇게 하는 또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강화된 제도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네, 전성기 퀴즈에 대해서 정답률과 참여율이 이렇게 높은 퀴즈는 8일 만에 처음입니다. 정말 아마도 뜨거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률 상담도 계속되니까요. 샵 0945번으로 여러분 많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은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무법인 율평의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정현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신데 어떤 법률 상담 있으세요? 딴 거 아니고요. 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 고령이에요. 근데 네. 우리 막내가 결혼을 해갖고 어린애를 둘을 낳았어요. 네. 그래갖고 서로 이제 뭐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혼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네. 자기가 애들을 키우겠다 해가지고 애들을 지 앞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네. 데리고 갔는데 그거에 가가지고 한 달도 못 돼서 안 되겠다고 다시 이제 우리 집에다 갖다 맡겨놔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여태 우리 집에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한 6년 정도 키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입학식을 해서 이제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앞으로 해야겠죠. 예. 그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앞으로 해올 수가 있나 싶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고요. 예. 지금 벌써 원래 양육비는 누구에게 지급하기로 하셨어요? 처음에 이혼하실 때? 그러니까 그쪽에서 데리고 갈 때는 우리가 양육비를 주마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을 못 돼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쭉 키웠으니까 양육비도 주지가 않고 우리가 키우니까 그런 거는 그냥 지불을 안 했죠. 그쪽에다가 네. 우리가 키우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친권자는 혹시 누구로 했는지 아시나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여자 앞으로 했대 애들은. 네. 아마도 그러니까 이혼하실 때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거든요. 예, 그 경우에 처음에는 네. 엄마 쪽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을 모두 인정해줬는데 또 네. 엄마가 그렇게 원했고 예. 근데 실제로 엄마가 키우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예전 시댁에다가 그냥 이렇게 아이를 맡겨놓고 도망가다시피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정리를 안 하시고 네. 그래서 할아버님이 이제 키우시고 계신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법원에다가 이제 제기를 하셔서 그거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하겠고요. 왜냐하면은 친권자가 엄마로 돼 있으면은 뭐 전학 갈 때나 여행 갈 때 엄마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빠 쪽으로 다시 바꿀 필요가 있겠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양육비를 그동안 못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양육권자로 돼 있고 그러니까 양육비를 따로 청구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 양육비라 그래가지고 이미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도 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양육한 쪽에서 양육하지 않은, 여기서는 이제 엄마가 되겠죠. 엄마에 대해서 양육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또 앞으로의 양육비를 향후 양육비라 그러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하시면은 무난히 이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드리면 법원에다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시고 여기에 더불어서 과거 양육비, 향후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버님. 예.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네네. 그러면은 여자 동의 없이 그렇게 법원에다 갖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나요? 여자 동의하에 해야 되나요? 이건 법원에다가 이제 일종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네. 애기 엄마의 뭐 동의나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대로 법원에다가 일종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요. 단독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애기 아빠가.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법률 상담 물어보시나요? 다른 게 아니라요. 회사에 취직해서 그 회사에서 그 부장님이 권해서 투자를 또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7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또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투자 이익을 못 받고 있는데 네. 다른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고 저에게 또 보증인을 써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증 쓰기 불편했더니 이건 형식적이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거니까 괜찮다면서 보증을 쓰래서 또 5,700만 원의 보증을 서섰거든요. 아이고. 예. 그랬는데 그리고도 계속 이제 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자도 못 받고 이익 배당도 못 받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들이 또 더 하야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네. 카드 대출을 받아서 카드론 대출을 좀 받아서 좀 더 버텨달라고 해가지고 카드론에서 1,000만 원 대출 받고 저축은행에서 600만 원 받아서 또 이 회사에도 또 줬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게 2013년에 제가 취직해서 7월에 네. 2010월부터 돈을 계속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작년 9월부터는 아예 이제 급여도 못 받고 배당도 못 받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이자도 제가 계속 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기계 대출 받느라고 보증 썼던 거에 대해서 압류가 저한테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제. 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예. 저 그 회사에 제가 돈을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 예. 네. 예, 그리고 또 아유,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정말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7천만 원 정도를 투자 형식으로 이제 빌려주셨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또 기계를 살 때 보증까지 5,700만 원을 써주신 거죠. 네네. 여기에 추가로 또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본인 네. 명의로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 네네. 1,600만 원. 또 이제 1,600만 원. 추가로 네. 또 빌려주신 네네. 상황인데 회사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갚지도 네네. 못할 뿐더러 오히려 최근에 네. 이제 회사에 대한 재산이 압류가 되면서 네. 네네. 보증인에게. 고증인에게 또 연락이 와서 이제 독촉을 하는 그런 네네네.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네네. 일단 본인 그 이제 돈을 빌려주시고 투자해주신 분은 네네.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직원이기도 하지만 채권자이기도 네네.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이 압류된다는 얘기는 이제 강제 집행 단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강제 집행에 참여해서 본인이 이제 빌려준 돈 같은 것도 좀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 네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보증서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독촉을 받는 게 문제인데, 네네.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사 무슨 그 사장이 뭐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하면은 좀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좀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고 보증인은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연 주신 분이 별도로 자기에 대한 개인 회생 신청을 법원에다가 해서 너무 내 채무가 과중하고 그러니까 채무를 네네. 좀 줄여달라. 그리고 한 네. 5년간에 걸쳐서 급여 중에 일부를
좀 네. 변제해 나가서 이 채무를 네. 좀 면제해달라고 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돼요. 본인 거를. 아, 그러니까 제가요? 회사 사장의 어떤 회생 절차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시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아, 본인이 별도로 이제 그러한 절차를 밟으셔서 이 채무 부담에서 좀 벗어나시는 방법밖에는 없겠고요. 그 네. 이전에 회사에 대해서는 또 채권자이시기도 하니까 그거에 네네. 대해서는 이제 강제 집행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고 또 급여를 받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어느 아니요, 정도는. 못 받았죠. 얼마 작년 전부터. 9월 네, 근데 그 급여마저도 밀리신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급여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 같은 거 할 때 참여하면 먼저 네. 선지급을 해줘요. 급여에 대해서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의 어떤 생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또 이제 어떤 채무를 좀 회수를 하시고 네. 나머지 채무는 이제 제가 볼 땐 회사 상황을 보건데 너무 쉽게 받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또 법원에다가 이게요, 본인이 이 회사가 회생 신청을. 대표는 네. 대표가 있고요. 그 가축 부장님이랑 또 그 옆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대표님은 사실 돈을 투자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데 취직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투자하게끔 계속 종용했었던 부장님은 지금 그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압류 들어와서 전화했더니 일단은 이 대출금 일부를 갚는다고 해서 압류는 안 들어오게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 압류가 일시적으로 좀 일부 네네. 변제를 하면 계속해서 압류가 이제 해제가 되고 보증인에 대한 독촉도 멈추게는 되는데 네네. 그런다고 해서 이 보증 채무가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국에는. 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회사의 어떤 사정을 좀 판단하셔서 네. 네네. 별도로 법원에다가 그냥 이제 제 개인 개인적인- 회생이나 파산 그 절차를 통해서 좀 구제를 받으셔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보증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따로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그 회사가 도저히 이걸 네네.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네네. 별도로 진행하셔야 되고 또 카드 대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본인 채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자를 그럼요. 물고 있거든요. 예, 예. 네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본인이 일단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정은 어떻든지 간에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본인이 대해서는 해결을 하셔야 빨리 돼요. 해결을 네네. 하셔야지 더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네, 또 너무 많이 도와주신 것 도와주신 것 네네. 같은데 빨리 정리를 하셔야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상담 전화 받는 동안, 예,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가족 살해 사건의 수사 결과가 경기경찰청에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범인이요, 전 남편, 현 남편, 시어머니, 친딸에게 제초제가 포함된 음식을 먹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중 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령한 보험금은요 10억 원으로 쇼핑과 골드바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신뉴스에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족 존속 관련해서 이런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5712님 문자로 도착한 사연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급 명령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있는데요. 지급 명령을 받았고 네. 그건 이제 판결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채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있어요. 예, 그 그렇죠. 상속인들에게 그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면 예. 가능은 하겠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렇죠. 그거는 나중 문제고 네. 일단은 이제 청구를 해야 되겠죠. 상속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한테 네.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그 이혼 관련해서도 문자가 네. 들어와 있는데요. 8192님입니다. 여동생이 아이 하나를 두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암 투병 중이라고 하네요. 네네. 동생이 사망을 하면 여동생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그때는 역시 그 나이 어린 이제 자녀가
상속을 받고요. 네. 또 이제 그 돌아가실 예정되신 분의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자녀 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녀가 같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네. 결국은 그 재산을 관리할 사람 별도로 이제 후견인이 이제 지정돼야 되는 재산 관리인이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네네. 예전에는 이게 이제 예전 아빠 이혼하기 전에 그 아빠한테 친권이 바로 돌아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산 관리권이 그 아빠한테 갔는데 네. 예전부터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자동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고 예. 별도로 이제 친권자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상담 전화, 문자가 있습니다. 0864님, 지인이 길을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행인이 다쳤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나요? 행인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원칙적으로 그런 위험한 물건을 네. 그 점유하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가게의 주인이 되겠죠. 네. 광고를 하는 간판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게 주인을 상대로 이제 청구를 하시면 네. 뭐 치료비 상당액을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소송을 해보면 이제 100% 받지는 못하고 본인도 네. 약간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도 이제 외출을 해서 네. 약간은 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래요? 손해배상액이 조금 깎이기도 하지만 깎인다. 어쨌거나 예. 뭐 네. 50%에서 한 80%까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그 간판의 주인 가게 그쪽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를 간판을 못한 소홀한 거죠. 그러니까 좀 예. 왔다 갔다 하는데도 바람이 부는데도 제대로 고정을 안 해놓고 뭐 그런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간판 주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네네. 최근에 용산에서 다들 아시지만 갑자기 땅이 꺼져버려가지고 네네. 3m 아래로 떨어진 사건 그 큰 뉴스가 됐었잖아요. 요즘에 싱크홀 문제가 많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 보통은 그 싱크홀의 원인이 된 기업이 있으면 그쪽에다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네. 파악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보통은 이제 지자체가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네. 뭐 최근 판결에도 있었지만 지자체가 그 싱크홀까지 발견을 해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게 네.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좀 부정된 사례가 있는데 예. 지속적으로 아마 판례가 쌓일 것으로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송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그렇군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6066님, 안녕하세요. 어려서 아들을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차후에 재산 문제가 생기면 입양 보낸 아들도 권리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부모가 두 양쪽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친권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요? 네, 입양이? 양쪽으로 친권하고 상속권은 좀 달라서 네. 친권은 뭐 포기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상속권은 아들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없앨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부모 쪽에서도 상속을 받고 그분은 네. 또 친부모 쪽에서도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친양자라 그래가지고 친부모 쪽의 그 상속 관계나 그런 걸 끊어버리고 네. 새로운 가정에만 상속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흔치 않은 제도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해도 상속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이정현 변호사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연 문자, 상담 문자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소개 못 해드린 사연이나 고민들은 저희 제작진이요. 다시 연락을 드리고 방송 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법률 상담 폭이 정말 다양해서 예. 즉각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적응이 됐고요. 네. 뭐 궂은 날씨가 이제 제가 올 때마다 네. 황사도 있고 이제 눈비도 내리는데 네. 하여튼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아주 뭐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면 우중충했던 기분이 조금 새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쉬는 시간에 운동하고 선생님 말씀 잘 피해서 떠들고 그런 거죠. 담 튀어 넘어가지고 군것질 할 수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런 거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작지만 친구들이랑 엄마들 몰래 사과서리하고 제가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남의 집에 가서 시골의 경상도 사투리로 찬장이라고 그러나 그런 데서 맛있는 거 꺼내 먹고 이런 추억이 있어요. 교문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잡았어요. 막 머리도 그때 핑클 파마가 유행했었거든. 막 머리 피고 들어가고 이름표 없으면 남의 애들 이름표 꼴랑 달고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가고 또 저기 그때 또 한참 먹고 싶잖아.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나와서 선생님 있나 없나 보고 앞에 매점 가서 뭐 사 먹고 들어오고 그랬던 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갈등들여서 무섭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짧은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학교고요. 오늘은 학창시절 추억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저도 여고생 시절 막 생각이 나는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옛 추억에 잠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니엠 써니.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청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피곤하면 살이 빠져야 정상인데요. 정말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데도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더 많은 지방이 몸에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군살 없는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라도 오늘 받은 스트레스는 오늘 다 풀어버리는 게 좋겠죠. 오늘 전성기 퀴즈는요. 지난주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62년 만에 폐지된 이 죄의 이름은 이었습니다. 바로 정답은 간통죄였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1172님, 5822님, 그리고 2016님 이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날씨 따라 마음이 처질 수 있는 오늘입니다. 가볍게 마음을 흔들어주는 추억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현의 그 누구보다 더. 저는요 그 누구보다 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